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남도가 도민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은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놓고 전남도와 의회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회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일까지 눈이 예보된 가운데 한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공사 현장에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현장 점검에 나선 여수시의회 주장이 엇갈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전라남도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섬 지역인 신안에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어촌 소외와 균형 발전 지원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인구 4만여 명, 1,02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안군에서는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섬 지역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농어촌을 더 배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섬 지역인 신안군은 균형 발전 지원이 꼭 필요한 지역인 만큼 예산 배정 시 가중치 부여에 관한 계획이 있으신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라남도는 낙후된 지역을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균형 발전기금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특별시도 그런 균형 발전 기금을 만들면은 낙후 지역에 더 우선해서 한다. 그런 원칙은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결국 양시도가 합치게 되면은 특별시 조례로 별도로 또 만들어야 돼. 신안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우려도 나왔습니다. 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권한을 일선 시군이 아닌 통합시가 가져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은 통합시의 모든 걸 가져간다 한다 하면은 시군이 뭔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시군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전부 통합시로 흡수를 하든가. 전라남도는 아직 공공주도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은 없고 공공자원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발전 사업자들께서 많이 쓰고 계시니까 그것을 일정 부분 기여를 해라.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의 뜻을 잘 서로 협의해가지고 조정해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정주 여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관할 지역이 넓어지면 인구가 적은 어촌 마을이 소외돼 귀농이나 귀화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는 은퇴해가지고 어디를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시골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정주 여건 자체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남도는 통합으로 오히려 재정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정주 여건이 전보다 좋아질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신중년 세대에 대해서 손을 쓸 만큼 재정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여력이 생기면 좀 다양한 정책들을 더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행정통합과 관련해 영암을 시작으로 22개의 시군을 돌며 도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전라남도. 섬과 해양의 특수성을 가진 신안 섬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운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놓고 전남도와 전남도 의회 논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지방선거 전 이뤄져야 하는 만큼 쟁점 해소가 관건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송하연 기자, 지난 19일 열린 전남도와 전남도 의회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번 간담회를 관통하는 주요 쟁점은 전남 소외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과 산업 등이 집중된 광주에 예산 집행이 쏠릴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이와 맞물려 통합자치단체장의 근무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통합 이후 시장이 어느 청사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권한과 예산, 행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자치단체장의 근무 위치를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특별법의 반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단체장의 근무 위치를 규정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또 다른 쟁점으로는 농어촌 소외 방지 대책이 눈에 띄는데요. 도의회에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전남도 의회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전망은 밝지만 농어촌 보호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율되고 있는 특별법 안에 스마트 농업 등 농어촌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담겼을 뿐 실질적인 재정 지원 장치와 특례 조항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특례와 소멸 위험 지역을 위한 별도 기금 조성 등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행부는 이와 관련해 도의원들의 요구사항과 주민들의 건의를 모두 수렴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통합 이후 조례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과제로 남았나요? 네, 앞서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어떻게 배분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해당 재원이 광역 단위 사업이나 도시 중심 개발에만 쓰일 경우 농어촌과 소규모 지역의 소외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에는 특별시 특례나 재정 배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이런 부분들이 특별법에도 담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목표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배분 문제는 통합 이후 과제로 넘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의 활용 방향은 통합 이후 구성될 통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송하영 기자였습니다.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공사 관련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해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여수시 의회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율촌단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해 불법 매립이 없다고 결론 내리거나 확인해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서 15일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등이 참여한 합동 현장 점검 결과 관련 서류와 의심구역에 대한 확인을 거쳐 불법 매립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여수시의회는 항만공사 측의 왜곡된 해명 자료 발표 배경과 공식 정정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광양경찰서가 공사와 A건설사의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건설 폐기물 약 2만 8천 톤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2일까지 눈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까지 광주와 전남 중부 내륙, 서부 남해안 지역에 1에서 5cm, 전남 서해안은 3에서 8cm, 많게는 10cm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로 강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바깥에 나가면 말 그대로 살을 애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죠. 이번 추위 언제까지 갈지, 또 봄이 오기 전에 이 정도 추위가 다시 찾아올지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봅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추워도 너무 추운데요. 이번 추위 예년에 비해 어떤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이 대한이었는데 절기상 원래 큰 대자 소환보다 대한이 더 추운데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대한이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환 추위가 더 이제 우세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본래 대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지난 겨울을 돌이켜 보면 한 하루 이틀 정도 기온이 뚝 떨어졌다가 바로 기온이 회복되고 이랬거든요. 공기의 순환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1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내려오지 못했던 북극의 찬 공기가 이제 남쪽으로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또 저 미국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큰 한파를 불러왔는데 21일 아침 화천 광덕산은 영하 21.8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 추위의 원인을 이상 기후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추운 걸 가지고 이상하다, 이상기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원래 이 정도 추위를 보여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안 추웠거든요. 그 안 추웠던 게 이상한 거죠. 그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덜 추웠는데 이번에 그 대한 절기를 맞이해서 원래 모습을 찾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냐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한파는 강하기도 하지만 오래 가기도 할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 22일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니까 가장 정점을 보이겠고 바로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한 27일 정도 되면 요즘에 보이는 평년값으로 회복하니까 지금은 평년보다 낮은 그런 한파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년 수준, 원래 모습을 찾으려면 한 26일 이후 정도가 될 거니까 이번 추위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찬 공기가 바다 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눈구름 때문에 전라도 서해안, 또 제주도, 한라산 부근, 울릉도에서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남 서해안과 제주 그리고 울릉도에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셨는데요. 이게 무거운 습설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포근하다가 찬 공기가 내려와서 눈이 내릴 때는 그 내리는 눈이 건설이 아니고 습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 5cm, 10cm만 쌓여도 비닐하우스 붕괴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비가 여러 날 내리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 비닐하우스에 눈을 걷어주고 이런 그 수고운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끝으로 남은 겨울 2월까지 이런 한파가 또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 기준으로 22일 날 영하 14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떨어지는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그 절기상 대한이 지났고 태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낮은 뭐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추위는 없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온은 떨어졌다 오르고를 반복하니까 이번 한파가 올겨울에 가장 추운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포시의 지난해 김 수출액이 1억 7,500만 달러, 하나로 약 2,5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목포시의 지난해 김 수출 실적은 1년 전보다 32% 증가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마른 김 수출은 4년 연속 전국 1위를 이어가며 김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